솔직히 당신이 저를 선택할 줄은 생각 못했어요. 이건 평범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용의자는 물론이고 나머지 세 사람에 비하면 제 서바이벌 스킬은 형편없는걸요. 그래서 멤버들이 각자 행동한다고 했을 때 당신을 며칠 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여행이든 조사든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야외 생존 경험이 꽤 많아요. 그런 수업이 있었군요. 저도 신청해야겠네요. 저는 야외에서 주로 사냥을 했어요. 미림시로 오기 전에는 가을마다 사냥을 다녔었죠. 제 고향의 풍습이에요. 야영을 해야 했고 사냥터에서 모든 식량과 물을 자급해야 했죠. 아니요. 저는 전통적인 활을 사용했어요. 말 타면서 활을 제법 잘 쏘는 편이에요. 말 타고 활 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나중에 경마장에서 보여줄게요. 먼저 최연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죠.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실제로 황금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죠. 서로 배신을 했는지 아니면 황금을 찾기 위해 따로 행동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방금 합류 장소에 가는 길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빅데이터 센터에서 검색해봤어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맞춰보세요. 네, 유신우 씨가 노스타섬 개발권을 인수하기 3개월 전에 최현은 여기에 왔었어요.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최연이 섬에 온 적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섬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하연우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 게 그에겐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 살아야 하니까요. 그는 신체 능력이 평범한 정신과 의사예요. 반면 하연우는 꾸준히 몸을 단련한 살인자죠. 이해관계로 결성된 동맹이라 하연우는 언제든지 최연을 입막음하려고 죽일 수 있어요. 살아남아서 돈만 가져가는 게 최연의 목표입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똑똑한지를 지켜봐야죠. 그렇겠죠. 노선을 보면 일단 숲에 있는 캠프로 갈 것 같아요. 출발해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죠.
윤 선생님, 여기서 또 만나네요. 크루즈에서 만난 뒤론 미림시에서나 다시 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최 선생님은 제가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봅니다. 휴가 중에 정신과 주치의를 만나는 건 조금 불편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인연인데 찾은 단서를 교환하지 않을래요? 최 선생님이 게임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임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선생님 조수부는요? 같이 다니면 분명 도움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내가 상사니까요. 복지 차원에서 데리고 온 건데 여행 내내 함께 다니면 그 친구한테 고문일 겁니다. 게다가 섬에서 뭔가를 찾아내면 그건 발견한 사람 소유잖아요. 보물을 찾았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최 선생님, 전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제 앞에서 가식적인 연기는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가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최뒷돈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윤노아, 당신 최연은 교도소에 갈 때 종종 담배 같은 수감자에게 금지된 물품들을 가져가죠. 그걸 수감자들에게 밖에서 파는 가격에 두세 배를 받고 팔아서 최뒷돈이라고 불린대요. 윤 선생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출하다니 직업윤리가 의심되네요. 이제 당신은 제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직업윤리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닐 텐데요. 그럼 먼저 조수, 아니지, 하현우가 뭘 하러 갔는지부터 얘기하시죠. 하연우? 그게 누군데요? 하현우의 가석방 사유는 그가 A급 저널에 게재된 학술 논문에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벌써 잊었다면 뇌검사라도 받아봐야 되겠네요. 정말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군요. 심리학 분야의 천재라고 들었는데 범죄 수사도 수준급이네요. 사실 가석방과 동행은 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수감자들을 도와서 금지품을 휴대했다는 증거예요. 하연우에게 금지품 거래 정보가 있어요. 장부에는 내가 운반한 물건과 거래 금액, 그리고 거래 시간 리스트가 있죠. 가명을 안 도와주면 장부를 교도소에 넘긴다더라고요. 당신이 범죄자를 도와 운반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장부 하나에 협박당했다니. 지금 장난합니까? 장부에는 관련 수감자의 증언과 사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나도 몰라요. 만약 그가 진짜로 날 고발하면 내 직업과 명예는 그날부로 끝이고 소송도 걸릴 거예요. 하연우를 안다면 10년 전 황금 도난 사건도 알겠네요. 하연우는 당시 섬에 남겨진 황금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난 말하기 어렵나요? 그럼 제가 대신 말해주죠. 하현우가 황금을 나눠 갖자고 약속했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범죄자에게 담배를 가져다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황금의 유혹을 견뎌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내 욕심에 혹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절대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랑 하연우가 단말기를 훼손한 건 맞는데 우리가 창고 CCTV 영상을 바꾸려고 했을 땐 이미 영상이 바꿔치기 됐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 단말기를 훼손한 일을 숨겨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다들 제3자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흥미롭네요. 황금 때문에 하연우랑 같이 온 거라면 왜 같이 움직이지 않았죠? 원래 같이 오기로 했는데 하연우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치료받으러 갔어요. PTSD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그때 당시 섬에서 강도단이 싸움을 일으켜서 하연우 빼고 다 죽었어요. 하연우는 팀원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한 탓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죠. 불면증에다 꿈자리도 사나워서 자꾸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나 봐요. 전에 크루즈에서 그러더라고요. 섬에 도착하면 먼저 팀원들 죽은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연우는 제사를 지내러 갔고, 그럼 당신이 가는 길은 어디로 통하죠? 하연우가 황금이 숨겨진 장소에 단서를 줬어요. 나보고 먼저 가서 찾으라 하더라고요. 하연우 말로는 당시 제일 큰 황금을 강도단의 2인자가 숨겼대요. 문학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 황금을 숨긴 장소의 단서를 시에 넣었다고 해요. 2인자 본인과 시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 외에는 황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나도 나름대로 대비했죠. 하연우는 섬에 남은 황금이 100kg이 넘는다고 했어요. 혼자서 그걸 다 챙겨 섬을 벗어나기란 불가능하죠. 그때 팀원은 다 죽었고 다른 지인도 없었으니 황금을 옮길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난 섬의 다른 쪽에 원양어선을 마련했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사람이고요. 배에 오르기만 하면 난 안전하죠. 하연우가 혼자 황금을 먹어버릴 걱정도 없고. 오, 흥미롭네요. 배에 있는 사람이 다 당신 편이면 당신은 두려울 게 없었겠네요. 그럼 하연우도 마찬가지였나요? 황금은 당신 손에 있고 사방이 모두 당신 편인데 배에서 당신이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았나요? 전혀요. 만약 그가 황금을 가지고 미림시로 살아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설정해둔 예약 메일로 내 약점이 경찰서로 발송돼요. 그리고 난 돈이 얻고 싶을 뿐이지 사람까지 죽일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고요. 거기에다 나 빼면 하연우에게 가담할 사람도 없어요. 최현 씨, 마지막으로 묻죠. 당신은 노스타섬이 처음인가요? 전... 윤누와 당신이 그걸 묻는다는 건 내 출입국 기록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제주도 좋네요. 알겠으면 사실대로 말하세요. 숨겨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전에 한번 왔었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왔죠. 화인에서 이 섬을 사기 전까지 이 섬은 그냥 무인도였어요. 어선 선원들을 데리고 미리 길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윤 선생님, 난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이유가 없으니 이제 날 보내줘요. 보내줄 순 있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황금에 대한 단서를 알려주세요. 윤 선생님 당신이 황금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네요. 저도 사람이라서요.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줘야죠. 제 본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지 그녀도 선택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까지 연기하는 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최연 씨? 황금까지 공유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쉽게 단서를 넘겨도 되나요? 왜요? 안 될 게 뭐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에 적힌 글은 깃털펜에 잉크를 묻혀 쓴 것처럼 보여요. 상당히 오래전에 쓰인 방법이에요. 시는 더 오래됐고요.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 중 발췌한 구절이에요. 고대 이집트인의 신앙과 생사에 관한 철학이 담긴 종교 시집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 파피루스에 사자의 설을 써서 무덤에 함께 묻었어요. 그들은 이 시를 지하 세계를 무사히 지날 수 있게 도와주는 통행증이라고 여겼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인재는 문학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황금이 섬에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단서들이 섬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상륙하자마자 바로 캠프로 온 건 수수께끼가 가리키는 곳이 근처에 있어서인가요? 윤 선생님, 단서를 다 줬는데도 혼자서 못 풉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하연우는 감형을 받아 가석방되었지만 출국 금지는 해제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를 노스타 섬으로 데려온 거죠? 당신한테 걸리다니 운도 없... 알겠어요. 내가 앞장서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최연 씨, 섬에 오기 전에 수수께끼를 이미 풀었죠? 윤 선생님, 잠시 쉬죠. 제 체력은 당신 같은 젊은이들과는 비교도 안 돼요. 괜찮아요. 앞에 늪지대를 지나면 곧 산길이라서 걷기 힘들 거예요. 당신이 힘든 게 더 싫어요. 윤 선생님, 정말 부럽네요. 사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가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탐욕스럽다고 욕을 먹지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죠. 다만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아내와 난 대학 동창이었고 둘 다 가난한 지역에서 미림시로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우린 운 좋게도 미림시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치료를 위해 양가 가족들이 전 재산을 털었어요. 결국 잃지 않은 골수를 찾았는데도 돈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죠. 유일하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은 돈 3,500원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사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모두가 당신처럼 금수저는 아니에요. 나도 당신처럼 돈과 권력이 있었으면 하연우와 거래하지 않았겠죠. 최현 씨, 그런 슬픈 과거가 있었군요.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핑계로 죄를 짓는 건 그 사랑을 더럽히는 짓입니다. 다 쉬었나요? 이제 갑시다. 이시스는 나일강의 갈대 속에 있다. 그는 어두운 늪지에서 당신을 위해 애도한다. 수수께끼에 언급된 늪은 서쪽 산기슭에 있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면 늪을 건너지 않아도 되죠. 사실 이 수수께끼는 거꾸로 쓰여 있어요. 수수께끼의 문장들이 전부 첫 번째 문장의 비밀스러운 곳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알고 계시겠죠? 노스타 섬이 과거 A국의 해상 감옥이었다는 사실을요. 해상 감옥을 제외한 다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은 해상 감옥을 의미하죠. 그러나 섬의 해상 감옥이 여러 개라서 뒤에 나오는 단서들로 특정해야 돼요. 섬에 있는 지도를 확인해 봤는데 이 산에 있는 감옥 근처에만 늪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스틱스 강이라고 불리는 강이 있는데 밤에 배를 탄다라는 문구와 일치합니다. 아가씨가 말한 갈대는 강 옆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보물 헌터들이 우연히 황금을 발견할까봐 최대한 빨리 이곳에 왔어요. 오기 전에 이미 주변 지형을 파악해놨고요. 하연우가 어디서 일당들의 제사를 지낼지는 알고 있나요? 네, 북서쪽에 있는 동굴이에요. 보여줄게요. 노스타 섬은 무인도였어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지도는 1950년대 고고학자들이 제작한 것이죠. 화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벤트 구역 설치를 위해 홀로그램 지도를 제작한 건 2달 전이고요. 최현 씨, 지난번 여기 오셨을 때 예전 지도를 보면서 다니셨나요? 네? 맞아요. 예전 지도에 최현 씨가 말한 늪 같은 건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그곳에 늪이 없었거든요. 저번에 노스타 섬에 왔을 때 정말 원양어선을 물색하기만 한 겁니까? 좋아요. 숨긴 게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지난번 섬에 올 때 원양어선을 물색한 것 외에도 지형을 알아봤어요. 지도가 워낙 오래돼서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황금의 위치를 알았던 거네요? 네. 말했잖아요. 하연우에게 협박받고 있었다고요. 시세로 추정하면
도난당한 황금은 7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연우처럼 황금의 일부만 국가에 헌납하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땐 감옥의 사소한 암거래 같은 건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정보를 얻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할 수도 있겠죠. 난 사실 처음 섬에 왔을 때부터 황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하연우가 책을 구해달라고 한 일입니다. 최 선생님, 제가 최근 고대 이집트 문화와 관련된 책을 좀 읽었어요. 흥미가 생겨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시립 도서관에서 책 좀 빌려다 주세요. 책이요? 교도소 전자도서관에 없는 책인가요? 설마 금지된 책은 아니겠죠? 금지 도서는 아니고 대중적이지 않고 좀 오래된 책이라서요. 교도소 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해 봤는데 이름만 나오고 반입된 적은 없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무슨 책인데 그래요? 사자의 서입니다. 확인해 봤는데 시립 도서관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최 선생님,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 책 읽는 건 좋은 일이죠. 다른 수감자들도 당신처럼 생활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출소 후에도 좋은 직장을 찾아 새 출발할 수도 있고요. 역시 가방끈이 긴 분이라 생각이 다르시네요. 저 같은 무식한 놈과는 차원이 달라요. 알겠어요. 구해드리죠. 다만 반납 기일은 지키셔야 해요. 반납 기한이 연기되면 신용기록에 영향이 가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곤란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땐 별 생각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하연우가 책을 돌려줬을 때였습니다. 하연우가 사자의 서를 돌려줄 때 책 안에 메모지가 들어있는 걸 봤어요. 종이에는 노스타 섬의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시가 몇 줄 적혀 있었어요. 하연우가 수감된 이유가 떠오르면서 시가 황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스타 섬에 오게 된 거로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황금을 독차지하고 싶었죠. 그땐 하연우가 당신한테 가석방해달라고 협박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메모를 발견한 후 난 바로 노스타 섬을 답사하러 왔죠.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시에 적힌 내용과 유사한 동굴을 찾았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그곳이 강도단이 내분을 일으킨 장소라고 하더군요. 아마 그곳에서 동료를 위한 제사를 지낼 겁니다. 노트에 있는 수수께끼도 사실은 그가 진짜 수수께끼를 따라 장난삼아 쓴 거죠. 가짜 수수께끼의 내용을 기억하나요? 아니요. 원체 어려운 내용이라 기억하기 힘들더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피지는 언제 받았나요? 상륙하기 바로 전에요. 저번에 왔을 때 늪과 주변 지형에 대한 파악은 끝냈습니다. 내겐 꽤 익숙하죠. 황금은 있을 겁니다. 황금이 없다면 하연우가 사자의 소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복역하는 동안 책을 대여한 기록을 보면 이집트와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하현우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책을 빌린 겁니다. 화인그룹이 섬을 인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추록하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2년만 더 있으면 정상적으로 출소가 가능하죠. 급하게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화인이 황금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당신 말고 하연우와 친하게 지낸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어도 같이 복역 중인 죄수였겠죠. 다른 건 몰라도 섬에 중요한 물건이 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게 황금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쳐두고 강혁 씨가 왜 섬에 왔을까요? 대놓고 물어볼 순 없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현우는 빨리 와요! 황금을 찾고 여길 떠나기 전까진 우리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최연 혼자서는 하현우의 상대가 못 되거든요. 이론적으론 하현우도 혼자 100kg가 넘는 황금을 운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연은 하현우가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울 겁니다. 우리와 같이 행동하면 3대 1이라 그나마 안전하니까요. 최연은 멍청한 건 아닌데 나뭇잎에 눈이 가려져 숲을 보지 못한 거겠죠. 최연의 눈을 가린 건 황금 나뭇잎이려나요?